앵커의 산책입니다. 사실 지난 4분기부터 바이오주들, 특히나 바이오텍 위주로 주가가 참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텍 그리고 전통 제약사까지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일단 살펴보시면 빅텍, 바이오텍 대장 세 종목인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세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작년 대비 400%가량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급등을 이어간 건데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두 번째로는 소외된 섹터의 수급 이동, 세 번째로는 참 시장을 흔들었던 섹터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메가 트렌드가 생기면서 바이오주에 수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바이오텍에 비해서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사들이 큰 밸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동안 바이오텍 쪽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수급이 붙었지만 이제는 전통적인 종목들을 봐야 할 때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이유가요. R&D와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R&D 인력이라든지 또 금액적인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R&D 인력은 7배, R&D 비용은 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기존의 제약사들과 또 바이오텍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이프라인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전통적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요. 살펴보시면 평균적으로 7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기존의 바이오텍은 3개 정도라고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ABL,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면 바이오텍의 평균은 2개 정도뿐이었습니다. 가능성이 훨씬 더 대형사, 전통 제약사가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빅파마양 기술 이전 비율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통 제약사가 57%, 바이오텍이 43%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전통 제약사가 더 높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환 건수를 제외한 바이오텍의 빅파마 기술 이전 6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리가캠, 알테오젠, ABL바이오라서 결국에는 다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에만 다 집중이 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연내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정리한 겁니다.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알테오젠이 200%, 삼천당 제약이 100% 가까이 주가가 계속해서 연초 대비 올라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기대감이 적용된 주가이고 그 외에는 사실 무언가 뉴스가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정 가치를 잘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이번에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 매출이 잡히면서 신약 개발을 한 업체들이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 1조 원 매출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후보 제품군은 진펜트라, 렉나자, 엑스코프리 3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5년 차고요. 현재 매출을 보니까 판관비 이상의 매출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나 유한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는 올해 출시가 되거나 출시가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팔릴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건 시장의 대부분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종목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